중국의 관영 언론이요, 사드 배치 등에 관해서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글들을 잇따라 게재해서 편향 보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 온갖 중국 앞잡이들이 다 있다. 근데 중국이요, 이런 앞잡이들을 자기들의 의용 매체에 보도를 시켜가지고 이 한국 내부에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요, 사드 반대론자인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기고문을 눈에 잘 띄는 3면 상단에 배치했답니다. 자, 첫 장 제끼고 나면 그 다음에 3면 아닙니까? 신문이요. 그 3면 상단에 배치했다는 것은 거의 탑 다음으로 배치를 한 건데요. 이 이교수라는 사람은 경솔한 사드 참여로 한국이 제1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제목하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민의 안정을 무시하는 것이자 미국의 이익에 따른 비전략적 결정이다. 한국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에 아무런 대응이 되지 못하고 한국의 방어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래 적었습니다. 주요 지면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골라내 올리는 것으로 공정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는 김충한 전 대통령 업무 핵심 비서관 노무현 장관입니다. 한 사람의 기고문을 실어서 자신을 성주 국민이라고 밝힌 김씨는 이 글에서 성주의 사드 배치는 실효성과 안정성, 목표의 및 정확성, 책임성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이랬습니다. 중국의 CCTV도 연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국민의 시위나 주장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중국의 인민일보나 CCTV 등 관영 매체가 이 짓거리를 하면요,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고, 이런 데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과거에 원나라 때 보면 고려 말에 기철이라는 한국에 이 일가가 있었죠. 이 일가는 중국에 붙어서요, 원나라에 붙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한국 왕실을 저들 손아귀에 주물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가면요, 가장 나쁜 인간들이 저 중국 떼놈들한테 붙어가지고 한마디로 그 사이에서 의용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 나쁜 행태가요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왕조가 망해갈 때마다 거짓하는 놈들이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러시아하고 일본에 붙으려고, 일제시대 시작되기 전에 조선이 망할 때 또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왔을 때 그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또 그런 놈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이 전부 나서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자, 성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성주 농업경영인회 성주군 연합회 소속 농민 200명이 성주읍의 한 참외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트랙터 20대를 동원해가 비닐하우스 2개 동을 부수고 참외밭을 갈아엎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농업경영인 연합회를 이름을 농민 후계자에서 바꾸던 장본인이고 거기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다 좋은데요. 자, 성주 참외를 이렇게 갈아엎으면요, 자,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주군 연합회는 연간 4천억 어너지가 팔리는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 참외가 사드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했다. 성주 참외 농가들이 사드 배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도 성주 참외를 사드 참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국민들이요, 사드 참외니 전자파 참외니 또 이 참외의 유리 참외 하우스를 갈아엎으면서 성주 참외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켰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사드 논란이 가라앉고 나면
그땐 또 열심히 또 이 성주 참여를 전국으로 파셔야 될 건데요. 스스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참여를 비하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라 그럽니까? 자, 이 일의 마무리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민부나 농업 관련 기관 단체들이 앞장서서 성주 참외가 만약에 가격이 낮아진다거나 안 팔린다면 이런 사드 배치로 이익을 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나서서라도 참외 사주기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전자파 참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끌 겁니다. 지금 광우병 쇠고기니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히느니 헛소리를 했지만은 지금 미국에 수입 쇠고기 요즘 잘 나갑니다. 한때 호주가 잘 나가다가요. 요즘 미국 쇠고기 판매량이 호주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집집에서 미국 쇠고기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먹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햄버거 집들은 줄을 씁니다. 그거 미국 쇠고기 쓰지 국산 쇠고기 쓰겠습니까? 수제 햄버거라는 집들요. 점심시간마다 몇 바퀴씩 감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요. 성주에 한마디로 밥 줄이고 성주 국민들이 사랑하는 참외하고 수박에다가 괜히 이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조세재정연구원이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48%로 영국이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2.9%인데 16배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면세자 비율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모두 내야 되는데 그게 민주 공동체 사회의 근거고 우리 헌법도 그래 규정하고 있다. 오늘 한 신문의 칼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은 3년 전 정부가 근로자들의 연말 소득 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식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답니다. 정부는 당시 소득세 과표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며 연말 정산 방식 변경에 나섰는데요. 더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공약 실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은 유리지갑인 중산층 직장인들이 표적이라는 그런 정세 논란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정부가 정세안을 낸 지 닷새 만에 세금을 더 걷는 기준을 소득세 과표 5,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자, 이 졸속 정세 시도와 이에 따른 졸속세법 개정의 결과 면세자가 폭증이 되어버렸답니다. 26년에 47.6%였던 면세자가 2013년에 32.4%까지 줄어들었지만 세법 개정에서 다시 18%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 구조인 소득세는 과세 방식을 바꾸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득 금액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커다질지 또 그걸 주로 내는 계층에 고통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면세자가 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데 제가 공감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세금을 한 달에 126만원, 140만원을 받는다면 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세금을 받고요. 또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임금 보조, 즉 그 근로장려세를 줘야 된다. 즉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두되 또 돈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시간씩 연 일하는 사람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을 받겠습니까? 한계 직장에서 일하니까 주인들도 한계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보조를 해서 즉 한 20-30만 원이라도 성실하게 일주일에 내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게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금은 전 국민이 낸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이나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받았다가 다시 더 주게 되면 그걸 왜 받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세금을 낸다라는 머릿속에 의식은 주입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몇 배가 되는 부분을 다시 돌려주더라도 그것은 복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많은 복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입시켜야지. 작게 버는 사람은 아예 세금을 안 받는 데에서 국민 절반쯤이 세금을 안 내버리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도 지금 연매출이 얼마 이하 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될 사람 중에 총급여 4천에서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 중에 면세자 비중이 2013년에 1.5%였는데 지금은 17.8%로 13배가 증가했답니다. 총 연봉을 4,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면세가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심지어 1억 이상을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자 중에도요, 0.27%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등을 통해 공제를 받아서 근로소득세를免제를 받아버리는 억대 연봉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연말 정산 대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이 세금 제도를 고쳤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간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세금 제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요, 자영업자들 중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중에서 100만 원을 벌면 47만 원은 소거득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요, 소득 누락 비율이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못 버는 자영업자들은 못 벌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고, 그 다음에 많이 버는 사람은 또 탈루를 내서 안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근로자들은 또 절반쯤이 세금을 안 냅니다. 면세 조항이 또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나라인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요,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요,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을 더 높일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2명 중에 1명만 소득세를 내고, 영국은 100명 중에 97명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해 본 적이 없고요, 세금을 깎으려고 한 적도 없고, 세금을 곧이곧대로 잘 내왔습니다. 제가 뭐 세금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저는 몸이 안 좋은 데가 많은데 보험 혜택도 받았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자, 많든 적든 전 국민은 세금을 내고요, 또 정부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 세금에서 되돌려서 몇 배로라도 주길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세금을 이런 식으로 일부만 내게 되면요, 국가의 통합성이 해체됩니다.